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우리 시장이 불장을 만들면서 초급등을 하는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도 강세를 이어갔어요. 기존에 잡아들었던 요 바닥권에서 여전히 이 각도가 변경돼서 랠리를 만들 것이다. 어떻게 랠리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나요? 이 앞전부터도 요번에는 각도가 바뀌어서 강한 상승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세는 200일선을 기준으로 먼저 걸렸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이대로 돌파를 한 다음에 소폭의 조정을 받고 다시 랠리를 펼칠지, 이런 전망들을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은 200일선을 한 번에 돌파한 다음에 2700포인트 돌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가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일단 출발을 한 상태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쭉 올라가는 상승세 보이고 있는 거고, 뭐 길이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200일선을 돌파한 다음에 일정 부분 상승 보이고 나서 조정 나오거든요. 어쩌면은 요 눌림이 직전에 딥시크 이슈로 만든 눌림이 교차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없이 그냥 한 번 더 쭉 땡긴 다음에 여기까지 쭉 땡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박스권 만들다가 대시세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거 나중에 가면은 요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하나의 조정폭을 또 수렴하면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4, 5월 달에 조정이 조금 올 수 있다. 특히 3월 말 정도, 3월 중순 이후 이 정도부터 조정이 올 수 있다. 그 조정이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이런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염두에 두고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랠리가 뭐 여기서 조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조금 더 2700 후반부 2800포인트까지 공략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수렴을 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다. 근데 2800포인트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삼성전자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이제 오늘 랠리를 펼치고 있죠. 직전에 저점을 만든 다음에 강한 랠리를 만들고 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삼성전자가 4달 정도는 바닥 박스권 행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2달, 3달, 이제 4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시장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굉장히 강세로 올라오는데 삼성전자가 마냥 누워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레벨업을 할 것이다. 그 레벨업을 한 구간이 아마도 63,000원에서 64,000원 구간, 이 63,000원에서 64,000원 구간까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상승을 만들고 우리 종합지수의 상승도 함께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렇게 수렴하는 시간, 그렇게 지루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우리 K증시가 미친 상승을 한번 뽑아낼 수 있다. 그 흐름이 여름 전일지 아니면은 초가을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올해 내에 지금 올라가는 거 말고 별도로 또 미친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K증시를 포기하지 마시라. 지금 조금 올라간다고 우리 증시 포기하고 이렇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약 1, 2년 정도는 여러분이 수익을 반드시 크게 가져가야 할 그럴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이 각도 자체도 우와, 이거 이렇게 열어놓은 사람 아마 제가 처음일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기 디뎠을 때 이거 각도 열렸다라고 하면서 강세 흐름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컨트로 보더라도 뭐 쫄릴 거 없죠. 중간에 이런 하락 정도, 이런 조정 정도는 나올 거예요. 이것도 조정이 짧은 게 아니라 거의 한 10%짜리 조정인데, 요게 아마도 관세발 혹은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나올 건데, 일단 3월 초는 넘길 것 같아요. 3월 초까지는 우리 시장이 부러지지 않고 강하게 갈 것 같다. 코스피도 요렇게 쉬다가라도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코스닥이 키높이상으로 코스피한테 따라 잡혔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조금 더 랠리를 만들 것 같은데, 일단 1차 목표는 770포인트 깔아놓고 본다고 했죠?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830포인트 정도, 요 정도까지 우선은 보고, 지금 바이오라든가 2차전지 같은 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로봇주나 유리기판이 주도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게 막 엄청 부러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시장이 랠리는 더 나올 수 있고, 코스닥도 여기서 뭐 조금 찌그덕 거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내려쳤다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830포인트까지 일단 타겟팅을 하고서 지켜보자. 3월 초, 이거는 목표치가 이 지수로 기본을 잡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잡는 겁니다. 그 시간이 3월 초까지, 3월 초에서 3월 중순 요 정도 사이 어디 거예요. 그래서 770포인트를 이제 도달했으니 여기서부터는 종합지수 포인트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집착을 한다. 그래서 3월 초중순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액티브한 관점으로 시장에 대한
노림수를 가지고 접근하자. 이렇게 좀 홀딩 전략 유지해 봐 드리겠고요.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였어요. 근데 여태까지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나름 종합지수 따라서 올라와 주긴 했거든요. 반도체가 물론 주도주로서 야 여기 고점 하나 찍고 눌림목 나올 때 뭐라 그랬죠? 딥시크 걱정하지 마시라, 관세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저런 걱정하지 마시라. 결국에는 또 간다. 이거 그냥 하나의 파동 나오고 조정 나온 거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반도체 또 가요. 그리고 반도체 가다가 눌림목 나올 겁니다. 그래도 또 갑니다. 반도체는 제가 얘기 드린 거 바닥부터 뭐라 그랬죠? 그냥 N자 파동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작은 N자 파동 또 조정 하나 나왔고 여기서도 가다가 또 조정 나오고 또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HBM으로 바닥권에서 스타트를 끊어서 유리 기판이 내가 주도주야 라는 시세로 대세 반도체 업종으로 자리 잡았고, 그리고 중간에 오픈 AI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움직이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레거시 반도체도 움직였죠. 그리고 다 움직이니까 뭐죠? 다시 HBM이요. 그래서 오늘부터 HBM이랑 액침 냉각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는데 이런 것들 전가판 보면서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2차전지 같은 경우가 오늘 가장 주인공이었거든요. 2차전지가 주도주로 시작하자마자 쭉 뽑아낸 다음에 끝까지 시세를 잃지 않고 낙폭과대 반등을 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늘 쭉 눌리고 이렇게 밀렸는데, 이거 밀렸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어제 막판에 끌어당긴 게 있거든요. 이게 ABL 바이오가 어제 막판에 엄청난 시세를 보였죠. 근데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12%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어제 막판에 당기고 그냥 뱉어내고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었어요. 뭐 딱히 시세 뱉어냈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요. 반도체가 강세 흐름 보였죠. 업종별 흐름 보더라도 오늘은 2차 전지가 와 5%대 가장 큰 시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보판 한번 보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특이점이 있습니다. 특이점이 뭐냐면 그동안 진짜 바닥에 처박혀 있었던 2차 전지가 오늘 대장으로 올라섰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유리기판이 아침에 처박혔다 이거 오후에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유리기판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였거든요. HBM 관련주, 이 HBM 쪽이 가장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소켄 관련주도 뭐 새로운 테마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HBM, 유리기판, 오픈 AI 뭐 요 정도로 구분해서 보는 게, 거기서 더 보면 이제 CXL이거든요. 이제 지금 CXL도 지난주 움직이고 요즘엔 조금 쉬고 있어요. 역시나 HBM 쪽으로 보는 게 가장 무난한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 특이점으로 보면은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쉬었다고 했는데 우주항공, 그리고 자율주행, 원전, 전력 전선, 로봇, 그리고 챗 GPT AI 이런 쪽이 오늘 다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시세가 끝나가는 게 아닌가? 혹은 2차 전지나 반도체가 너무 세게 가니까 종합지수와 연관된 업종이 올라가니까 최근에 떠오르는 샛별, 다코스 이런 업종이 조금 쉬어가는 거 아니었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오늘의 눌림폭이나 쉬어가는 숨고르기 폭을 보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밀리거나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로봇주나 아니면 뭐 우주항공, 자율주행도 가는 길에 살짝 눌리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다시 갈 수 있다, 이런 거 체크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지금 고점이 조금 명확하게 나왔다고 판단이 되는 건 역시 방산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번 달 내에 푸틴 대통령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만약에 만나서 진짜로 러우 전쟁이 끝난다 이러면은 뭐 무기 수요야 계속해서 경각시 가지고 발주는 되겠지만 폴란드나 체코 막 이런 쪽으로의 수출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방위비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방산업체에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방산주 여러분 조금 이제는 조심할 구간이 되지 않았나. 이 친구들이 그렇다고 밸류가 지금 막 싸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음 달 3월 31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매도 재개가 됩니다. 그런데 맞물려서 이번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총전 얘기 나오면은 저는 방산주를 차례차례 공매도 시도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방산주가 아무리 빅사이클 돌고 있어도 지금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피크아웃 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바통이 넘어가요. 어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스, 셀트리온,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전기차 이런 쪽으로 매기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이나 방산, 그리고 조선도 올해 내내 강하긴 할 거라고 했지만
이미 그 시세를 나름 많이 땡겨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선도 막 계속해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반영돼서 조선의 피크아웃은 내년 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밖에 안 남았고 그 랠리를 미리 뽑아냈다.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도 내년 정도부터는 하방을 보는 그런 것들도 투자 관점으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뭐 또 시장이 너무 세니까 버티긴 할 거라서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저와 함께 참고하시면서 지나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오늘은 2차 전지가 주인공이었죠. 우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LNF 그리고 포스코 DX 엄청 강세 보였고 전기차 대형주들이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소재주들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면 지금은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미리 올라가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와 LG화학까지 와 지금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제는 바닥을 자꾸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4년 4분기 마감하면은 이제 25년 1분기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25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보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은 25년 1분기에 흑자 전환 예정이고 25년 2분기부터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예정입니다. 25년 3분기부터는 전반적인 전기차 업체들이 흑자 전환을 돌았어요. 그러면 지금 더 나빠질 게 없다는 판단하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 2차전지가 대세적으로 막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고 일단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1차 상승 나오고 그리고 조금 수렴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보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 지금은 요 1차 상승이 나올 구간이다. 저희도 2차전지 비중을 진작에 많이 줄여놨었어요. 바이오 비중을 늘리면서 한 종목만 딱 남겨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가 막 박살이 나니까 12월부터 추가로 한 종목을 개별적으로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모아가기로 한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12월 달부터 주구장창 우리가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잘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 조만간에 매도 시그널 나오면은 1차 상승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상승 나오면 좀 쉬는 기간이 필요할 텐데 그 쉬는 기간 동안에 또 다른 키높이 낮아져 있는 2차전지 그 비중 공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2차전지 1차 파동을 노리는 공략 전략 뭐 이런 것도 가져가고 있고 하나는 전략적으로 모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2차전지도 종목별로 그리고 올라오는 속도별로 구분해서 파동 공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1차적인 상승은 다 나올 거예요. 낙폭과대에 따른 상승 나올 거니까 이런 것들도 투자 관점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거를 사놓고서 주구장창 나는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서 팔고 다시 나중에 여기서 살 자신 없어가지고 버텨야지 그러면은 시간을 조금 들여서 상당히 좀 지루한 흐름을 이겨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바닥을 잡을 때 이렇게 고생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시그널이 보여준 게 LG 에너지솔루션인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이 뭐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1차 파동을 나온 다음에 시간을 좀 끌고 그리고 나서 파동을 만들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2차전지에 대한 전략 간략하게 공유해 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 종목들을 한번 둘러봐야 되는데 리가켄 바이오가 약간 상징적이에요. 지금요 리가켄 바이오가 부디 오늘 11만 3천 원을 안 깼으면 좋겠다. 근데 다행히도 커트라인에 들어왔어요. 이거 여기 깨지면은 또 바이오 투심이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도는 지켜주면서 횡보를 했으면 좋겠다. 리가켄 바이오가 13만원 올랐을 때도 제가 얘기 드렸죠. 이거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조금 그렇다. 그리고 올해 나올 재료가 함께 협업하고 있는 기술이 전환 익스다에서 데이터 몇 개 나올 게 있고요. 이거 아마 하반기 가야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얀센의 콜옵션에 따른 마일스톤 이런 거 한 뭐 2,600억 정도? 이런 거 들어올 거인데 그것 자체로도 재료는 맞지만 그게 엄청나게 뭐 대세상승을 이끌고 리가켄 바이오 주가를 막 부양하고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를 제가 좀 지루하게 보고 있는 관점이 있고 다만 알테오젠은 그래도 재료가 좀 많이 있어서 알테오젠 좀 고가 돌파를 보고 싶은데 리가켄 바이오가 선제적으로 올라온 게 있어서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리가켄 바이오가 안 무너지고 이렇게 시간만 끌어주는 시세만 형성해도 우리 바이오의 투심을 살려놓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봐드리고 싶고 알테오젠도 요거 여기서 딱 39만원 제가 기준 잡아드렸죠. 업사이드라서 여기서 찌그덕 거리고 있는데 이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요 정도 한 달 정도만 시간 끌어주면 그 다음에는 또 랠리를 뽑아줄 수 있으니까 알테오젠도 뭐 보유자의 영역으로서는 상당히 매력 있다. 다만 신규 진입을 해서 뭐 큰 수익을 보겠다 이런 거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거 지금 자리 진짜 좋거든요. 셀트리온이 지금 간에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하방 추세 요거 지금 이겨내고서 200일선 돌파해서 들어 올려놓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00일선 돌파한 다음에 눌림목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야 이거 이번에 셀트리온이 진짜 제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셀트리온이 또 지금 북미에다가 공장 짓는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관세 25% 먹인다 뭐한다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만약에 미국에다가 공장 지으면 이거 뭐 관세 어쩌라고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저는 진짜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싶은 그런 구간에 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 들어보겠고요. 그럼 2차전지 쪽에서도 LG 엔솔, 삼성 SDI 지금 잘 올라오고 있죠. 특히 포스코홀딩스랑 LG화학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몇 개 둘러보면은 직전에 뭐 제가 얘기 드렸던 이오테크니스 이런 거 눌림목에서 이런 자리는 전부 다 좋은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는 반도체 특히 HBM 관련주는 모두 공략 가능한데요. HPSP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런 거 한미 반도체도 이런 눌림목을 이용한다면 이거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 매우 매력적이고 지금 보면 STI는 이미 박스를 돌파해서 올라가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전부 다 여기 상단 박스 뚫어 있잖아요. 이런 게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나 이오테크니스도 지금부터도 늦지 않은 정도의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HBM 관련주 이런 거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넥스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HBM 후공정 검사 장비인데 이렇게 수렴해 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수렴해 가고 있는데 200일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이런 것도 공략해 보면은 당연히 시세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넥스틴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좋은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테크인 같은 경우가 수급이 조금 안 좋은데 얘도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테크인 여러분 한번 움직이면 또 화끈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신 얘는 기간이 지금 단기 실적 악화로 패대기 치고 있어서 분할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보니까 또 테크인 수급 잘 잡혀줬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테크인 그리고 넥스틴 이런 거 HBM 후발주로 한번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 최근에 핫한 건 역시나 유리기판 그리고 오늘은 삼성 키워드에 붙어서 뭐 유진테크, PSK 그리고 KC틱도 최근에 흐름 좋았죠. 그리고 원익 IPS 지금은 삼성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정보도 공략하면 뭐 월덱스 이런 것도 다 삼성전자 말이죠. 이런 것들 상당히 매력 있고 액침 냉각은 오늘 움직이긴 했는데 이거 윗골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액침 냉각은 뭐 엄청 과도하게 보기보다는 한 템포 좀 넘겨놓자. 지금은 삼성전자라는 키워드 그리고 HBM이라는 키워드 이런 거 한번 집착해 볼 수 있고 진짜 유리기판이 죽지 않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이 반도체에서 가장 강한 섹터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CNG 하이테크 이런 것까지도 후발주까지도 움직이고 있는 거고 특이한 점은 유리기판 안에서도 이렇게 이슈가 붙어서 나도 유리기판이야 라고 한 놈들이 쉬고 오늘은 대장급 선두권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선발대와 후발대 간에 수급에 교차가 있는 시기가 확실히 있구나. 다 같이 가진 않네. 막 이런 것들도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주도 한번 지켜볼까요? 로봇주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이게 끝났다고 얘기하기가 진짜 애매합니다. 오늘도 역사상 신고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로봇주가 진짜 죽지 않고 계속 버텨주고 있고 두산 로봇도 어제 강세 흐름 보이고서 그냥 소폭의 조정세 정도. 다른 종목들 보면 그냥 무난한 1차 상승 후에 2차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정도에서 이 2차 상승의 랠리를 훼손시키지 않은 눌림목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 역시 로봇주가 아직도 끝났다고 보기 힘들다. 아직도 주도주의 파동 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 기대해 보면서 로봇주의 눌림목이 있다면 큰 비중은 아니고 분할적으로 제가 로봇주 뭐라 그랬죠? 분할로 공략하는 게 포인트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빠르게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S&P 500이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방산주를 비롯해서 그동안 강세 보였던 업종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강세 업종이 완전히 갈라졌죠. 종합지수를 땡겨버리니까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를 땡기더라. 특히 코스피에서도 전기차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을 대놓고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이 2년 정도 약 2027년 초까지는 초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미국에서는 고점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주에 대한 고점 논란이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미국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연 더 갈 수 있을까? 좀 미국이 못 가는데 우리 시장만 막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거리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부펀드 설립을 하겠다고 행정명령 서명을 했죠. 이게 2주 전의 일인데 요거 진짜로 실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바로 국부펀드 만들어가지고 그냥 시장 부양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신고가를 만드는 것도 일단 미국 정부에서 돈으로 그냥 우리 국가의 주식을 사주겠다 이래 버리니까 또 그 규모가 작은 규모도 아니고 무려 한국 돈으로 2,800조입니다. 2,800조면은 삼성전자가 거의 뭐 6, 7개 정도 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을 증시에 쏟아붓겠다라는 거죠. 뭐 1년 내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1년 내 시작을 해서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겁니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중국의 국부펀드, 뭐 인도의 국부펀드, 이런 국부펀드, 일본의 국부펀드 이런 걸로 증시를 부양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정하고 증시를 나라 돈으로 한번 부양해 보겠다 이런 거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앞으로 2년 정도 랠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받침을 미국 시장이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차에 야 이거 국부펀드 조성이 또 한 번의 미국 시장의 큰 상승 그리고 버블을 한번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경기 침체와 인플레 그 간극 사이에서 굉장히 좀 아웅다웅하고 어떡할까라고 하면서 지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관망세를 또 깨는 포인트가 정책으로 인한 부양 효과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국부펀드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로 이제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랠리가 나온 지는 한 달, 2달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모든 업종이 오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누워있던 업종들,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고개를 든 것 같이 잠자고 있던 업종들까지도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이던 업종들 안에서도 안 움직이던 후발주, 소형주들의 움직임도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종목들이 야 나만 올라가 나만 올라가 나만 올라가 그리고 바닥에 처박혀 있는 놈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놈들이 다르게 형성이 됐었는데 이번에만큼은 뭐 이렇게 했다가 다시 눌리다가 다시 랠리를 보일 때 그러면은 지금 바닥에 처박혀 있던 놈들이 계속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올라갔다가 쉬었을 때 야 나도 같이 가 하면서 그냥 종합지수와 자연스럽게 연동해서 올라가는 그러면 종합지수가 어떻게 되죠? 탄탄해지는 겁니다. 종합지수의 모든 업종이 대다수의 종목들이 종합지수와 연동돼서 움직인다.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기업에는 전혀 연관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종합지수 빠지니까 빠지잖아요. 반대로 이번에는 종합지수가 올라올 때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반응이 없어요. 왜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종합지수 올라가는 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파동이 끝나고 쉬어간 다음에 다시 랠리가 나올 때는 종합지수 올라가네 나도 가야지. 이렇게 해서 빠질 때와 같이 올라갈 때도 그냥 종합지수가 올라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흐름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한번 파동 끝나고 쉰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고점을 2664포인트 정도 잡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저항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돌파해서 2671포인트 마감해가지고 와 이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대놓고 우리 시장 한번 감아 올리려고 하나보다. 그래서 오 이거는 랠리가 쉽게 꺾일 랠리가 아니다. 한번 갈 때 가는구나. 진짜 K 증시가 이제 미친 상승 간다. 막 이런 거 하면서 저도 오늘 굉장히 기분 좋게 보고 있었고 결론은 두 달여간의 강세 주도 흐름의 변화를 지켜볼 시기다. 이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차전지 오른 거 보면은 사실은 재료가 없어요. 뭐 이런저런 LG, 엔솔, 삼성, SDI, 에코프로 요런저런 뉴스들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상승이 나온 건 아니다. 그렇다고 원자재 가격의 변화가 있냐? 뭐 니켈 가격이냐, 리튬의 가격 이런 거 변화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산 리튬을 제재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노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럴 부분이고 그냥 풍문으로 돌고 있는 거니까 수급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와 오늘 그냥 외국인이 선물을 그냥 냅다 샀죠. 그래서 이런 조정이 나올 때도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외국인이 선물을 안 놔줍니다. 이 종합지수를 이렇게 중간중간 흔들 때도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외국인이 원웨이로 우리 시장을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서 그냥 막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와 어마무시합니다. 오늘 프로그램도 진짜 그냥 뒤도 안 보고 한 4천억 정도를 그냥 땡겨 제꼈거든요. 그리고 양 매수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현물 시장에서 1.2조 정도 이 정도 털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진짜 종합지수 올라가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냐. 이거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시장은 한 번 더 땡기죠. 그런 생각이 들면 또 한 번 땡깁니다. 그게 바로 시장이에요.
여태까지 너무 빠지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단기 상승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벼룩뛰기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다시 내려오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시장 뭐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연일 오른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지금은 7거래, 8거래, 9거래, 10거래의 연속도 오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10거래를 연속 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 어떤 것들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올라가는 게 지금은 누워있지만 어느 순간 또 따라 붙습니다. 2차전지도 어제까지 잠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이오도 잠자고 있었고 로봇도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움직이고 또 종합지수가 빠지다가 아니면 종합지수가 횡보할 때 급등을 보이는 종목들이 오히려 종합지수 올라가면 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종합지수를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에 더 집착을 해야 될 것이다. 다만 종합지수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주는 시그널을 우리가 보고서 종목의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다. 그 종합지수가 어떤 특별한 과열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순환매장 일어나는 거니까 버틸 거 버텨보고 또 가져갈 것도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자. 이런 의견을 드려볼게요. 매크로 같은 경우는 딱히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변화 없이 그냥 무난 마치 이런 거죠.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은 뭐 미국이 어떻게 되지 저렇게 되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뭐가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월달 들어서는 외국인이 선물을 그냥 냅다 사고 있어요. 그래서 2월달 한 달 동안 현재 4조 정도 순매수 선물 포지션 하단에서부터 구축해서 싸게 상방 포지션을 구축해 가고 있고 이 기조는 아마도 3월 초 중순 이때까지는 이어질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3월 초까지는 시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잠깐 누르기 이런 거 나올 수는 있는데 누르더라도 다시 땡길 겁니다. 그래서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또 보름에서 3주 정도 이 정도는 여러분 일단 편하게 시장을 공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대응해보자. 그리고 지금 신용 잔고도 17.3조밖에 안 돼요. 뉴스에서는 와 B2가 17.3조나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예탁금이 53조에서 54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신용 잔고가 그래도 21조 요 정도는 가 있어야지 예탁금 대비해서 이 정도는 가 있어야지 버블이네 시장 빠지겠네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 잔고가 일단 20조 정도까지 불어나기 전까지는 너무 시장에서 큰 하락을 기다리지 말자. 큰 하락은 안 나옵니다. 가는 길에 막 요런 거 나오다가 큰 하락은 신용잔고가 그래도 20조는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막 깜짝 놀랄만한 그런 악재 같은 거 나와가지고 조정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 신용잔고로 우리가 또 증시에 한 사이클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오늘 곁들여서 한번 해봤습니다. 종목들도 한 번씩 다 둘러봤는데 전반적으로 다 랠리를 펼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정가판 보더라도 뭐 잡주 같은 거 너무 테마에 의존하는 매매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순차적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뭐 N자 파동으로 무난하게 올라가든지 이런 흐름 보이니까 하루하루 1위 1비 하지 말자. 오늘 종합지수가 이렇게 좋은데 나는 로봇 들고 있고 바이오 들고 있고 원전 들고 있는데 안 가네 큰일 났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쉬면 내일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내일 또 시장 쉬거나 빠지면은 오히려 뭐 로봇이나 원전이 또 미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른 뭐 업종들 올라간다고 부러워하지 말자.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는 거는 이번 1차 파동은 끝나고 수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그래도 다 같이 올라가고 이 올라가는 안에서도 뭐 누구는 엄청 세게 올라가고 누구는 그냥 적당히 올라가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걸 다시 또 제가 강조하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간이다. 그리고 다 같이 사이좋게 손잡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붙으면은 재미없게 만들고 올라가는 거 따라 붙으면 재미없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 따돌리면서 가는 흐름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수급만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가 괜히 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털리는 심리를 이용하면서 스마트 머니가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뭐죠? 좋은 종목에 투자해서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냥 투기성으로 오늘 올라간 종목 땅 붙고 올라간 종목 붙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휘둘리다가 끝나버린다는 거. 막상 돌아보면은 수익 난 거 같은데 수익 난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유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일단 이번 주에는 큰 이벤트 없습니다. 내일 저녁 정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거 있고요. 또 트럼프의 입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 차이인데 글쎄요. 트럼프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현재 우리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딱히 뭐
뭐 반영되고 이럴 거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우리 시장 안에서 업종별 순환매가 돌 것이고, 만약에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면 바이오나 로봇이나 뭐 우주항공 이런 쪽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코스피 위주로 움직인다면 코스피 시총 상위주가 많은 뭐 반도체, 전기차, 오늘 같은 흐름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코스피가 강세에 보일 수도 있고 코스닥이 강세에 보일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돈은 돌고 돌 테니까요. 어쨌든 내 순서를 기다리는 게 가장 유효하다. 뭐 이런 얘기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으로 마무리 짓고 내일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내일도 좋은 시장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안녕.